다른 정당도 지금 지방선거기획단 다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타트는 민주당이 제일 빨랐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구 정비도 다 한 상태고 경선 룰 정비까지 완료를 해서 국민의당이요? 예. 사람이 없는데 거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통합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빨리 선거 체계로 넘어가겠다, 성내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들이 네. 좀 동요가 있으니까 일단 네. 빨리 선거 체제로 들어가서 가지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구나. 그렇죠. 당내 문제를 이제 선거 국면으로 그렇죠. 만들어가는. 빨리 만들어서. 네. 예. 한두 번 속아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공천이잖아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지난번 이제 혁신위 때부터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이렇게 제도를 좀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천권을 좀 분화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을 다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네. 네. 이윤영 소장님이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님이라서 굉장히 객관적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주관적인 분이구나. 편파 방송에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 이윤영 소장님에게 여론조사 의뢰해 주시고요. 네. 강원도를 한번 방문해 주셔야 네. 돼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자신과 원수지간이라도 이길 사람으로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절박감을 표현한 건데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유승민 대표를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나주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근데 홍준표 대표가 시작할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셨거든요. 전략공천? 네. 예. 그러니까 공천권을 자기가 다 쓰겠다? 근데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또 조금 약간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사람으로 하겠다. 원수지간인 사람도 내가 이길 가능성만 있으면 공천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공천해야겠네. 네. 근데 왜 황교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아무래도 공직자였잖아요. 네. 공직자분이 선거 현장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친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친박. 제가 볼 때는 친박? 같은 검찰 관계였거든. 예.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좀 알력 같은 게 있나요? 좀 라인이 달랐던 것 같아. 예. 따지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 때 홍준표를 좀 우습게 알았나 보지 뭐. 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삐진대요. 감정적이고. 근데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좀 심리적인 약간 감정적인 게 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중진 착출론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중진 차출론이 이게 원래는 박지원 전 대표가 네. 본인 전남지사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내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전 지사 등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고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70대는 아직 안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에서 결정하면은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한동안 조금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통합론으로 당이 분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수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정당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바른정당이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바로 좀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떤 전략이 예상되나요? 여기는 어쨌든 통합을 이뤄내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통합이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통합이세요? 아니면 국민의당과 통합?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장님도 헷갈려? 저도 헷갈리고 한참 지금 저도 보고 왔는데 유승민 대표 얘기는 중도 보수 통합론이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포함론인데 또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로. 바른정당이 조금 바르지가 않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좀 잘 커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좀 커지길 바라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 아닐까? 박수 치는 사람은 있는데. 바른정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지지층이 네. 이제 조금 젊은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안에서 젊은 층의 그분들이 보수? 좀 요쪽으로 좀 지지를 하는 음.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중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아니면 예. 국민의당과 통합 예.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아, 그래요? 50 절반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아서 어느 당하고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죠. 그 예, 결과 예.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언론사가 네. 지난 14, 15일 날 그 양당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총 36명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선거연대는 좀 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당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당대당 통합은? 예,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바른정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총 11명인데, 네. 어느 경우든 다 통합에 지금 찬성하는 의견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11명의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원 다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1명뿐인 걸로 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뭐 선거연합이든 정책연대든 통합이든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이걸 네.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의외네. 왜냐면, 국민의당은 이제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예.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호남에서는 그런 당과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민들의 정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당 통합에 국민의당이 한 5명 정도 찬성하는 것은 뭐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군요. 짝사랑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제를 그때 유승민 대표가 네. 햇볕 정책에 대한 걸 수정을 하라고 말한 게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남색을 탈피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네. 바른정당 의원들은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뭔가 시민들- 절박하고. 네. 네, 굉장히 절박하시죠. 우리 강원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고. 총선도 지금 강원도에, 송기훈 의원님. 8개 중에서 하나. 지역구 한 번. 예, 예. 그러니까 전체 2분의 국회의원이 있는 건가요? 강원도? 저는 이제 비례로 그래도 왔으니까. 국회의원, 예, 네. 둘입니다. 예. 저는 신기준 의원님은 강원도 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다 야당 소속. 네, 18개 중에서 한 분만 저희 당이고 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그런 강원도가 그 구여당, 다시 말해서 전 야당의 지지층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봐도 네. 저희가 이제 뭐 70년 안에 사실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네. 네. 4%. 결과는 이겼죠. 4%. 4%. 36대 40. 4%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저희 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사실 뭐 이제 네. 5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평균에서 한 10% 정도 빠져요. 10%에서 뭐 10 좀 더 빠지고 그러면 한 40 정도 40%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기 평균에서 한 10% 정도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게 10% 내외에서 계속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이제 간다고 네. 봐야 되죠. 네.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한 정파, 한 정당, 이 보수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선출직에 선출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우에 신경만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원랜드 사태 같은 경우 취업 그럼요. 비리 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도민들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낭패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목표가 어쨌든 다음 지선에서 강원도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 17대 1인 이 단체 장소부터 지방의회는 뭐 한 80대 2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5대5 정도로 이번에 내년에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5대5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가 우리 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 야당의 텃밭이 된 이유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땐 지금 바탕은 지금 36대 4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광재 지사님 하실 때 그때 굉장히 그 강원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 좀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강원도는 어쨌든 이 최접경 지역, 그렇죠. 이 안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저희처럼 이 남북 간의 이 평화와 교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할 때는 강원도의 그 접경 지역들이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신들의 그 땅값도 올라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긴장 관계가 되고 저쪽에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아서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 금강산 관광도 끊어져서 이게 우리가 월 38억 정도 고성해서 계속 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천억 정도 지역 경제가 손해를 보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빈집이에요. 지금 가게들이. 그런가요? 그런데도 이 표는 이 보수 쪽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접경 아주 DMZ 접경 아니에요? 여기를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이게 지금 좀 많이 일어났죠, 이번에. 네. 이능수님 내년 지방선거 강원도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그게 아직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아직 선거보다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가 더 큰 상황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좀 선거와 관련해서 좀 연관성 있는 거 내용을 보면은 그 무상급식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제가 저희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다.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40대 그 주부층이라든지 이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긍정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현안. 아까 이인용 소장님 말씀하셨더니 이광재 지사,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젊음을 원하시네. 좀 역동력 있고, 좀 젊은 지도자. 이런 분들 좀 원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 그러려면 우리가 당에서 정책을 우리가 잘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번 선거는 동계올림픽의 이제 성공과 함께 이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먹거리, 강원도의 비전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좌우를 할 거예요.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13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하고 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후 활용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비용 자체가 지금 다 계산을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 활용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높아진 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과 또 이 산업과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도와 또 우리가 연구원과 함께 해가지고 도당 차원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깜짝 놀랄 강원도의 미래를 좀 설계해내려고 그렇게 하고 밴드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의 승리가 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인구 유입책을 많이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조금 발전이 더디다고 할 때는 인구 유입책들을 많이 펴서 사람을 오게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강원도는 연간 정책을 1억 명, 쓰나요? 예, 예. 1억 명 논산이나 이상이 이런 데 쓰고 오잖아요. 있어요. 네? 관광객만 1억 명 이상이 근데 지금 거기서 정착을 오는데 해야 되니까. 정착은 이제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네. 그 은퇴자 마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그 조화들 하세요. 사실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강원도는 이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 이제 젊은 층들도 이제 굴뚝 있는 산업은 절대 못 해요. 강원도는 규제가 너무 심해요.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120%가 규제야, 강원도. 네. 이게. 안보와 이런 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안보, 굉장히 환경. 예, 굉장히 뭐, 산림, 접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보호 지역 해가지고, 또 상수보호구역까지.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웰빙 이 지역이네요. 2중, 3중 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네. 규제를 좀 내면서, 이 굴뚝 없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치를 해서, 네. 젊은 층도 좀 유입을 하고 해야죠. 네. 명의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원 다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뿐인 걸로 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뭐 선거연합이든 정책연대든 통합이든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이걸 네.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의외네. 왜냐면, 국민의당은 이제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예.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호남에서는 그런 당과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민들의 정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당 통합에 국민의당이 한 5명 정도 찬성하는 것은 뭐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군요. 짝사랑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제를 그때 유승민 대표가 네. 햇볕 정책에 대한 걸 수정을 하라고 말한 게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남색을 탈피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네. 바른정당 의원들은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뭔가 시민들- 절박하고. 네. 네, 굉장히 절박하시죠. 우리 강원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고. 총선도 지금 강원도에, 송기훈 의원님. 8개 중에서 하나. 지역구 한 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분들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좀 잘 커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좀 커지길 바라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 아닐까. 박수 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데. 바른정당이 합리적인 이제 보수정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를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지지층이 네. 이제 조금 젊은 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젊은 층의 그분들이 보수? 좀 요쪽으로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음.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중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아니면 예. 국민의당과 통합, 예.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아, 그래요? 50 절반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아서 어느 당하고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죠. 그 예, 결과 예.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언론사가 네. 지난 14, 15일 날 그 양당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총 36명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선거연대는 좀 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당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당대당 통합은? 예,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바른정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총 11명인데, 네. 어느 경우든 다 통합에 지금 찬성하는 의견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자신과 원수지간이라도 이길 사람으로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인가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절박감을 표현한 건데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유승민 대표를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나주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시작할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셨거든요. 전략공천? 네. 예, 예. 공천권을 자기가 다 쓰겠다? 근데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또 조금 약간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사람으로 하겠다. 뭐 원수지간인 사람도 내가 이길 가능성만 있으면 공천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은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공천해야겠네. 네. 근데 왜 황교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아무래도 공직자였잖아요. 네. 공직자분이 선거 현장에 와서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친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친박, 제가 볼 때는 친박? 아. 같은 검찰끼리, 같은 검찰 관계였거든. 아, 예.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 좀. 알력 같은 게 네, 있나요? 좀, 라인이 달랐던 것 같아. 예. 따지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 때 홍준표를 좀 우습게 알았나 보지 뭐. 아, 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들이 네.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삐진대요. 감정적이고. 근데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좀 심리적인. 약간 감정적인 게 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이거 중진 착출론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중진차 출론이 이게 원래는 박지원 전 대표가 네. 본인 전남지사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내 뭐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전 지사 등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고 그분들이 다 나온다고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70대는 아직 안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에서 결정하면은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말을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한동안 조금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통합론으로 당이 네. 분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수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정당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바른정당이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예. 바로 좀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어떤 전략이 예상되나요? 여기는 어쨌든 통합을 이뤄내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길이 그러니까 없는 통합이 거죠. 자유한국당과 통합이세요? 아니면 국민의당과 통합?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장님도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한참 지금 저도 보고 왔는데 유승민 대표 얘기는 중도 보수 통합론이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포함론인데 그 또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로. 바른정당이 조금 바르지가 않네. 네. 근데 사실은 다른 정당도 지금 지방선거기획단 다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타트는 민주당이 제일 빨랐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구 정비도 다 한 상태고 경선 룰 정비까지 완료를 해서 국민의당이요? 예. 사람이 없는데 거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통합 관련해서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빨리 선거 체계로 넘어가겠다, 성내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들이 네. 좀 동요가 있으니까 일단 네. 빨리 선거 체제로 들어가서 가지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관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돌리는 거구나. 그렇죠. 당내 문제를 이제 선거 국면으로 그렇죠. 만들어가는. 빨리 만들어서. 네. 예. 한두 번 속아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공천이잖아요. 선거와 네. 관련해서는. 근데 지난번 이제 혁신위 때부터 뭐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이렇게 제도를 좀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 공천권을 좀 분화시켜놓고 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을 다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담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네. 있네요. 네네. 네. 이윤용 소장님이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님이라서 굉장히 객관적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주관적인 분이구나. 편파방송에,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 이윤용 소장님에게 여론조사 의뢰해 주시고요. 네. 강원도를 한번 방문해 주시죠. 네.